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설날이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음악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20세기 초에 새롭게 만들어진 양식이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알아보겠는데, 김창조라는 분이 20세기 초에 가야금 산조라는 독특한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악기들이 이제 이 성악을, 노래를 좀 이렇게 보조하는 그냥 이런 것으로 기능을 했고, 또 악기만 연주되는 어떤 합주로만 연주를 했는데, 이제 그 독주 악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되는, 서양으로 말하게 되면 바로크 시대 솔로 소나타 양식처럼 독주 악기 연주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양식의 정말 탁월한 발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병창은 더더구나 가야금 산조를 직접 자기가 연주하는 사람이 직접 노래까지 하는 것이 병창이거든요. 그래서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이라는 정말로 이 훌륭한 그런 양식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국가사에서는 진짜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제 가야금이라는 그 악기를 잠깐 알아보겠는데, 이게 다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현이 여러 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 놓고 혹은 또 무릎에 놓고서 이제 연주하는 걸 이제 다현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다현금의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다현금을 카눈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니까 뭐 한 5천 년이 넘는 그런 오래된 이 역사적 현금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카눈이 계속 연주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페르시아 지역 이런 아랍 지역에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카눈이라는 다현금을 갖다가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 중국이 다현금을 만듭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7현으로 되어 있는 고금이 있고, 그 다음에 13현으로 되어 있는 고쟁이 있는데, 고쟁의 소리는 조금 약간 밝고 소리가 높고, 고금은 좀 약간 이제 둔탁하고 좀 약간 저음이 많이 나오는 진중한 그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것에 흉내내서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한국의 다현금인, 고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문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야금이 있는데, 각각 중국 거보다는 한 현이 하나씩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금이 거문고가 되고, 6현금이 되고, 13현금이 고쟁이, 12현금 가야금이 되고, 베트남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가야금에 해당하는 단트란이 있는데, 원래 16현금이었는데 지금은 뭐 23현금도 나오고, 우리나라 가야금도 마찬가지죠. 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새롭게 막 나와요. 단트란이라는데, 단이라는 말은 저게 베트남에서 현악기 앞에 단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저게. 일본의 다현금이 이제 우리나라 가야금에 해당하는 거죠. 일본은 고문고에 해당하는 이제 악기가 없어요. 고토는 이제 가야금에 해당하는 14현금인데, 일본의 고토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의 가야금처럼 현수가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림을 살짝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화면에 요것이 이제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서 사용됐던 다현금인 카눈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지역에는 페르시아 사용되는 카눈 그대로 연주가 돼요.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이스탄불에 이제 길거리에서 연주되는 카눈 연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의 고금, 7현금이죠. 거문고의 이제 조상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고쟁은 가야금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베트남의 단트란. 이것도 이제 가야금에 해당하는 현금인데, 특이한 것은 베트남의 현금만 이 줄을 갖다가 비단이라든가 양의 내장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선을 써요. 왜냐하면 거기 저온 지역은 습하기 때문에 그런 이 거트선 같은 그런 이 비금속적인 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불어 터져서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도 저런 다양한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다 철선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왕산악이 이제 중국어 7현금인 고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문고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이 이제 옛날 우리 정상적인 가야금인데, 이게 이제 이걸 정악 가야금 내지는 풍류 가야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가야금 산조라는 양식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산조에 맞는 산조 가야금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폭이 좁아요, 이거는. 그리고 소리가 조금 더 밝고, 그 옛날 정악 풍류 가야금보다는. 그 이제 일본의 이제 가야금에 해당하는 이제 고토라는 13현금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가야금하고 비슷합니다. 소리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야금 산조는 어떤 음악인가 하면은, 원래는 없었는데 독주 악기만 연주되는 게, 악기라는 게 정말 기하 합주.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금 산조라는 것이 궁중 정악이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이 아니에요. 서양에 해당하는. 이것은 이 민속 음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민속 음악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속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해당하는 음악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것이 거의 소나타 양식에 해당하는 독주 기악곡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신화이라든가 뭐 우석음악에 해당하는 신화위, 봉장치 같은 어떤 그런 약간 대중적인 통속적인 음악인데 기악 합주로 연주되던 게 시끄럽게 이런 것이 독주 악기로 섬세하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선비들도 처음에는 이걸 무시하다가 이제 선비들도 많이 이것에 이제 참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야금 산조에다가 가야금 병창에 나오게 된 동기는 판소리 노래가 가야금 산조가 연주하는 연주자가 직접 판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야금 병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가야금 유파가 있고 이제 만약 학파주 일종의 여러 가지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야금은 두 가지 어떤 그런 악곡 양식의 특징적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는 장단에 해당하는 이 여러 가지 장단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음조가 있는데 서양과 똑같아요. 서양의 음조는 가단조, 뭐 나단조 이런 것이 장조 뭐 이런 것이 있고 장단은 걔네들이 이제 말하는 알레그로 그다음에 모데라토 뭐 안단테 뭐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리듬이죠. 가닥이죠. 이제 템포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에 해당하는 것이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음조는 우조, 평조, 계면조, 경드름, 강산제, 설렁제 같은 어떤 그런 그 장조, 단조의 서양의 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악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쓰는 것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도표에 보게 되면은 가야금 병창은 원래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이 김저철과 10만 년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야금 이 산조 양식을 만드는 김창조라는 분에 의해서 더 다듬어져 가지고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정상적인 가야금 병창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야금 병창의 곡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요에서 세타령 남원산성 같은 것들이 불려지고 단가는 호남과 죽중맘의 녹음방초 공명 같은 것만 불려지고 판소리에서 춘향가의 상사가 흥보가의 제비노정기 수군가의 고고 천변이라는 곡이 있고 또 심청가의 신봉사 황성가는 대목 적벽가의 자룡활조는 대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양주,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휘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휘머리가 있으면 자진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진머리, 휘머리까지 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요 그림이 뭔가 하면 신윤보의 그림인데 청금상례라는 그림인데 19세기 20세기 초에 가야금 산조라는 양식이 나오기 전에는 가야금이 이제 이렇게 궁중 정악의 반주로 쓰이든가 독주악기 양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조창을 이제 선비들이 읊는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반주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합주기악으로 쓰였던가.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김창조 같은 분이 이제 가야금 산조를 만들므로써 서양의 어떤 소나타에 해당하는 양식의 독립적인 독주기악을 나게 된 거죠. 대단한 이런 발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악곡 양식에서. 그래서 오늘 듣는 곡은 뭐든지 세 곡을 듣겠는데 가야금 산조가 보통 길어요. 한 4, 50분 되거든요. 내가 들을 수 없는데, 제가 가지고 이제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던, 이제 이 연주자가 제가 이제 적어놓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음질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7현금을 위한 짧은 산조예요. 요거는 그래서 한 16분, 1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나의 예제로 사용하는 게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것도 다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는 자진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휘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다 악장에서 5개의 뭐합니까? 이 음조를 이 가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금 병창을 두 곡을 듣겠는데 요거는 이제 짤막한 곡이에요. 병창 중에서 정남이 선생이 부르는 이제 심청가를 한번 들어보고 함동정원이라는 이제 여성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유명한 분이지 이분도 가야금을 탄조하면서 직접 자기가 상사가 춘향 중에 상사를 부르는데 요 노래를 요 음악을 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붓고 방은 지워 태건 돌돌 건대절 쇠북을 치니 날 연분주를 김자거고 한자만을 오른 말이 내 옛딸 심청이는 무슨 일로 골무를 허여 날 여군 줄 모르나노 흰살 맥혀서 못오는가 추에는 그 붙들려 나 처물에 오는 길에 강포한 도적 만나 죽노에 되어 욕을 보나 낙엽만 벗어 허여도 내딸 심체 없게 오느냐 하전방문 벌쭉 열고 와락 주고 나서보니 지엄마 공기 알뜰이도 색이었구나 기다리다 할 수가 없어 심청 찾으러 나가는디 한 손으로 나 지표를 짚고 또 한 손으로 지둥을 안더니 더듬더듬 나가는디 사람 문제 나도 보아도 행방을 갈 수가 있나 청산을 가만히 바라보니 청산의 남하고 평안은 잡견디 천준만치 잠을 못 들어
장구라 못 보아서 주인이고 모군예자루로라 하나로 직영성은 원하성가 막혔으니 이런일도 나는 우리 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가니 이래니 못 보라요. 네, 이렇게 오늘 민족의 최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전통 음악인 가야금 음악을 들어봤는데 오늘 들어본 곡은 이제 세 곡입니다. 17현 가야금을 위한 짧은 산조 5악장으로 구성된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야금 병창 2곡을 들어봤는데 첫 번째 곡은 정남희 선생이 부른 심청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들은 곡은 함동종월 선생이 연주한 가야금 병창을 상사를 춘향전에 나오는 이 상사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화면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그 가야금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만약에 그 가야금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면은 첫 번째는 유현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삼으로 이치 또는 아취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고도 오묘, 정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고도 오묘한 그런 이 음률을 들려줘요. 우리나라 특히 국악의 이 다현금은 고문과하고 이 뭡니까? 그다음에 가야금이나 또 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같은 동양에서도 더 한국이 더 그런 유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악기들이. 그런데 두 번째로 고함이 이제 고풍스럽던 아주 아르카이한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스럽고 뜻이나 품격이 우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굴곡미 이리저리 굽어 꺾이는 것이 굴곡이라는 개념인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쭉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굴곡진 아름다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국악의 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가야금 음악, 즉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의 그런 미적인 가치를 한번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거문고 산조와 병창을 특히 이제 신쾌동 선생의 이 음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거문고 산조 병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